자, 이번 키워드는 부랴부랴입니다. 부랴부랴니까 뭐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빠르게 뭘 급하게 했다 이 뜻이 되는데요. 왜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까요? 기사로 소개해드리죠. 공정 기대 무너졌나? 윤석열 대선 1등 공신인 2030 세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지율 조사 보면은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30대에서는 윤 당선인 부정 전망이 52%, 20대에서는 긍정이 47, 부정이 48. 뭐가 좀 낮아졌다는 거죠. 최근에 직무실 이전 문제, 그다음에 요새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 아빠 찬스 의혹 이런 게 타격을 준다. 그리고 이른바 한 줄 공약, 맞춤형 공약 이런 거 기대했는데 이거 뒤로 가더라다, 후퇴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의식했을 것 같습니다. 2030 남성 반발에 여가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 원 추진. 이거 계속 갑니다. 변함없습니다. 이렇게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여기 보시면 윤 당선인 측, 여기 작은 제목입니다. 윤 당선인 측 공약 후퇴 비판 일자 부랴부랴 입장문 발표했다. 그리고 여가부 사회적 논의 거쳐 결론 낸다. 그리고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이렇게 뭔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인수위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거하고 똑같더라. 그냥 설명만 더 한 거다. 부랴부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요거 지금 일단 장해찬 단장께서 뭔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종근 평론가 박봉건 요 순서를 좀 어떤 분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장해찬 단장. 좀 심상치 않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청년 쪽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대표 공약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 거의 한 달 전부터 이건 정부 조직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다룰 안은 아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정부 조직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 지지층 대다수가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사 봉급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예산의 어떤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봉급을 늘려서 2025년께 병장 월급을 200만 원에 맞춘다는 안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인수위가 조금 더 친절한 설명과 여론 수렴, 소통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사실 처음부터 툭 터놓고 소통하면서 이 같은 과정이 공개되었다면 다소 공약의 어떤 이행, 달성 속도가 좀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을 텐데 이게 별다른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냥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기존 공약보다는 조금 늦춰지는 안이 발표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는 저도 소통을 담당해야 되는 부서 책임자로서 책임을 좀 통감하는 부분이 일각에서는요. 사실은 특히 병사 봉급 200만 원 즉각 실시였잖아요. 공약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변화가 있으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매 공약 하나하나의 어떤 이행 정도에 따라서 모든 걸 대통령 당선인이 나와서 직접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 병사 봉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 외교안보 분과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어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인수위 내부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기조가 정해지고 확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고 그래서 정해진 다음에 말씀드리다 보니 인수위 후반기에서야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소통하는 과정이 조금 생략될 수밖에 없었던 점이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장해찬 단장이 조금 더 권한을 갖고 열심히 소통하고 설명했어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요. 자,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 저는 지금 장해찬 단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본질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30이 실망하는 것은 대선 때 했던 공약들이 다 표를 노리고 표퓰리즘이었던 거냐, 우리가 다 속은 거냐,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뒤통수 이 얘기군요. 그러면은.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 한 줄 공약들이었어요. 그 한 줄 공약이 나왔을 때 대선 기간 내내 많은 전문가들과 뭐 더불어민주당과 뭐 여러 곳에서 그게 실현 가능하냐. 심지어 안철수 후보 시절에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후보 시절에 안철수 위원장도 병사 봉급 200만 원 못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한 줄 공약 내놓고 할 수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나 2030이 볼 때 와 시원시원하다.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거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예, 돼요? 예.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이게 지금 논쟁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많은 청년층들 특히 군대 입대를 앞둔 청년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자꾸 물어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뭐 2050이면 다 끝났는데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근데 또 한 가지가 이슈로 나올 것 같네요.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측 정호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고방침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답니다. 그냥 임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호연 후보자 이 이슈는 이제 공정 이슈하고 맞물려 버렸거든요. 민주당 반대엔 새 정부 발목 잡기다 이렇게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여기 보면 설명이 아니 뭐 지금 이 정도면 털릴 대로 털렸는데 사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간다. 그리고 지금 정호영 후보자도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 요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와 앞서서 2030의 어떤 분위기 이것까지 합해서 박봉건 의원님.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 임명이 이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뭐 파장은 좀 있겠죠. 근데 예. 기본적으로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는 예. 내용이 좀 있어요. 물론 표창장 위조했다 할지 뭐 인턴을 조작했다 할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아빠 찬스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새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버릴 수가 없는 게 일단 뭐 상당 의혹이 이미 다 나왔고 예. 하지만은 불법성을 드러낼 만한 건 아직 결정적인 한 말 예.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아마 윤석열 측에서는 또 다른 정말 결정적인 타격이 있지 않고서는 정호영 카드를 접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정호영 카드를 접는다 그러면은 예. 민주당의 모든 활약이 나왔습니다면은 한동훈 다른 후보자한테 곳으로 또. 집중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공정 이슈가 상당히 좀 또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부담 아닙니까? 그 부담이죠. 지금 이미 말씀하신 대로 병사 예. 200만 원 월급이랄지 여가 폐지랄지 2030 세대한테 공약했던 거 물론 공약과 현실은 예.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공약을 다 수행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뒤통수 때리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경기도지사 지지율을 보시더라도 2030은 거의 다 일방적으로 김동연 후보한테 몰려 있고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요. 이런 부분이 공정 이슈에 조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근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거 계속해서 정호영과 한동훈 카드를 한덕수 총리 청문회 이미 3일날 끝났는데 뭐 연기한다. 청문회 채택을 계속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총리 해줄 테니까 정호영과 한동훈 후보 카드를 접어라라는 이거 뭐 정치에 흥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청문회라는 게 뭐냐면은 각 후보자 자질과 예. 도덕성을 검증해가지고 이 사람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걸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갖고 이야기해야지 왜 한덕수 총리와 이 정호영 예. 한동훈을 묶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정치적 공세고 정치적 흥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가 없고 이것도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양쪽 다 지금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겠지만은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동아일보는 굉장히 좀 약간 확정적으로 썼어요. 고방침이다. 이렇게.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뭐 여론을 보겠죠.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 뭐 민주당에서 뭐 연계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오늘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민주당이 정호영 그리고 한동훈 낙마된 한덕수 총리 인준해줄 수 있다. 물밑에서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게 폭로인가요? 아니면 이런 것까지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좀 밝혔어요. 일종의 협박이다. 공직 후보자 연좌제를 지금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반발하는 내용을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 얘기 좀. 그리고요. 이 내용과 관련된 만평도 하나 있거든요. 보시죠. 그 상황을 좀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협치는 이미 물 건너갔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청문회라는 이 외나무 다리에 올라가 있는데 민주당은 칼을 들고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한덕수. 거기 일개 칼잡이부터 넘겨라. 그러면 넘기면 여기를 넘겨주겠다 이 뜻인가요? 근데 뒤에 보면
윤석열 당선인 뒤에는 한동훈, 정호영 뒤에 서 있네요. 이쯤 되면 우리 막 간다. 고다. 그럼 여기는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있느냐? 총리 후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앞선 기사 상황이군요, 지금 이게. 만평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가운데 껴 있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이런 제안을 한 거 맞습니까? 원내 전략에서 이렇게 논의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좀 알 수는 없는 근데 거고요. 논의는 됐을 것 같은 상황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네, 그 정도까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특히나 원내대표 간에 뭐 어떤 이야기가 내밀하게 오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사실인지 여부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내대표 간의 협상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가 과연 저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적절한지 여부도 오늘 좀 기자들이 지적을 좀 하고 지금 싶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맞느냐고 지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논의를 풀어가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텐데 그것을 예. 이제 바깥에 나 유리하자고 내 정치적 유리하자고 이런 어떤 내밀한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 결국에는 원내대표 간의 신뢰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정치적 어떤 협상력이 다 이렇게 상실돼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용상으로도 좀 저는 권성동 의원의 저 이야기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협박이냐라고 하면서 공직 후보자 간의 연자제 맞지 연자제냐, 지금. 않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말 안 들어주면 우리 그냥 정호영 다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거 아닌가. 예.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예. 봐서 자진 사퇴를 권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반성은 없고 오히려 거꾸로 연계해가지고 아 그래 인준 안 해주면 문제가 되는 정호영이나 이런 한동훈도 인사청문회 이런 인준 없이 채택 없이 그냥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더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장혜찬 단장이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뭐 반론하실 것 같아요. 한 1분 드릴게요. 압축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권성동 원내대표 없는 말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밑 제안이 있긴 있다. 있었을 겁니다.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제안이 민주당 입장에서 결코 떳떳한 건 아니에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다른 장관 임명 문제에 연계될 수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꼭 연계된다는 것은 아니고라고 말을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임명을 연계지어서 바터로 삼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국민의힘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영 후보자까지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거 저 국민의힘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한번 국민 정서를 더 고려해봐야 되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출범 때부터 마비되지 않도록 총리 인준에 예.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각자의 한 발짝씩의 양보가 필요한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이번엔 30초 드릴게요. 반론하세요. 네,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5월 9일, 5월 10일 날 이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인사청문과 관련된 절차를 충분하게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총리 인준을 비롯해서 인사청문 절차가 예. 완전하게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제대로 되려면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후보는 국민의 어떤 시각에서 자진 사퇴나 낙마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렇지 않은 후보는 저희도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잘 거친 다음에 청문 보고서를 제대로 채택할 것이니까 이에 맞춰서 또 여야 간에 제대로 된 좀 협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두 분 말씀 중에 자진 사퇴 또는 낙마해야 될 후보, 그렇지 않은 후보 뭐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표현하셨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